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조간신문들이 준비한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사진이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뭔가 지붕인데요. 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붕에 소가 4마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목 좀 보겠습니다. 폭우의 지붕 위로 대피한 소들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남부지방에 내렸죠. 지금 이곳은 어딘가면요.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의 주택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요. 길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소들이 떠내려 가는데 간신히 버텼죠. 그리고요. 물이 차오르니까 지붕 위로 대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물이 빠졌지만 소들은 내려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들 보세요.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 며칠을 지냈거든요.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야 될 텐데 밤사이 구조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상황까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7일 최악 장마에 오늘 태풍까지 덮친다. 점점 걱정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구례 모습입니다. 뒤쪽에 지리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마을 전체가 잠겨 있습니다. 이건 아래쪽에 기사가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마저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38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입니다. 인명피해 9년 만에 최다다. 오늘 태풍이 오늘 오전에 경남에 상륙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바람을 갖고 있다는 태풍인데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냉소, 조롱만 남긴 청와대 참모 다주택 매각 공고 8개월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고했는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됐다 이런 비판 받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론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비서실 참모 수석들 5명이 일괄 사표를 냈죠. 비서실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정무적 판단 없이 이벤트화가 패착 아닌가. 실장 등 6명 사의 표명 이미 했습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문 대통령 오늘 입장을 밝힐 듯하다. 6명이 사표를 낸 상태예요.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일부만 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성장률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0.9% 그리고 내년엔 반등 기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설문조사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집계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마이너스 0.9% 올해 전체 성장률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 정도만 방어를 해도 양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커져서 쉽사리 어떤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장마 날씨를 뚫고 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47일째입니다. 장마입니다. 어제까지예요. 그럼 오늘 48일. 그리고요, 며칠 더 하면은요, 역대 장마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49일이 가장 길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일 모레 이틀 정도만 더 가게 된다면 기록을 또 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은 굳이 안 깨도 되는데 이번에 지금 기록을 깨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산사태주의보입니다. 장마, 특히 남부지방에요. 장마가 집중되고 비가 많이 오면서 산이 약해진 겁니다. 산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남아도 고민, 떠나도 고민. 청와대 참모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돌연 음모론. 최근 검찰과 관련해서 탄핵 얘기를 거론하면서 음모론을 거론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반응이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다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폭우 그리고 장마 그에 따른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폭우 쏟아진 남부, 제주를 뺀 전국의 산사태 심각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호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아까 일명기사 때 소개됐죠. 구례입니다. 구례 5일장의 모습입니다. 물이 차고 물이 빠졌는데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복구를 하죠? 이거 대부분 쓸 수 없게 되는 상태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했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홍수까지 전방위 피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11명 사망했고요. 2명 실종입니다. 화개장터 32년 만에 침수입니다. 경북과 충남 농경지도 곳곳에서 잠겨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태풍 지난 9일 형성이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상적인 태풍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우, 강풍과 폭우를 몰고 태풍 북상이다. 수도권과 강원 이번 주 내내 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만이죠. 대만 인근에 타이완 인근에서 형성이 됐어요. 이거 며칠 안 됩니다. 댕긴 지. 그런데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 지금 시간쯤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남해안 지금 경남 쪽으로 상륙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태풍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 태풍의 눈도 잘 안 보인답니다. 워낙 작아서. 그런데 문제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장마정선이 여기 형성돼 있죠.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태풍이 오면서 바람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폭우와 바람이 걱정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요. 중부지방, 어제 보시면 중부지방에도 꽤 많은 비가 왔거든요. 자,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 출근 상황 굉장히 걱정되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입니다. 한강수위 상승, 출근길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곳곳 비상이다. 팔당댐에서 초당 11,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빼야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수해성, 귀촌, 50대 부부, 산사태 참변, 섬진강에는 430mm 폭우, 화개장터 물바다다.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도 중부지방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죠. 물론 한 점심 정도 지나서 멈췄지만요. 그 전에 이미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당댐 방류, 방금 기사에 소개드렸습니다. 방류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 지역 교통상이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세 기자, 지금 어디 나와 계십니까? 네, 여의상류 IC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데요. 오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서울 주요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선 여전히 차량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IC가 강우로 인해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잠수교 북단과 잠수교 남단 사이 역시 도로 침수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2시간 전쯤까진 노들로 양방향 전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다가 풀렸습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 통제 구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운전자분들께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인 만큼 서울 곳곳 도로에선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강변북로 서울 방향과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역시 차량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경찰 1,200명을 통제 지점과 주요 교차로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의 상류 IC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지금 현재 중부지방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갈수록 다시 또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와 관련된 기사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 아마 이 기사 보시고 그래, 바로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하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부, 어제는 남부. 계속 뭔가 오르내리며 괴롭히는 최장 잠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7을 왔어요, 지금. 중부지방에 쏟아붓고요. 좀 잠잠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부지방에 쏟아붓고 또 피해를 일으키고 다시 또 중부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무슨 장마가 사람을 약올리는 거냐 도대체.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 정체된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 수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기상청 정확도를 높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과학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높인다고 높여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성을 높이기에 좀 더 분발을 해달라 이런 당부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잦아지는 국지성 폭우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요즘 보면은요. 한두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집중으로 내린다. 이렇게 또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는요. 지역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가 멈췄다가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난 형상 이런 거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달한 당근형 구름이 원인이다. 당근형 구름이면 좁지만 두텁게 구름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비를 쏟아붓고는 또 흩어진답니다. 구름이요. 북쪽에서 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서쪽에서 온 고온 수증기가 만나서 상층기류 발생 뒤 상층에서 뭔가 발산을 한답니다. 돌기형의 큰 구름이 생기며 강한 기류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달 태풍 영향 자주 받는 이유는 북극 하한기가 고기압 북상을 누른 탓이다. 지금 북극에서 내려온 찬 기운이 계속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탓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전해드렸는데 태풍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네. 태풍 장미 규모가 큰 태풍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급이고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크기가 소형이고요.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기상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상 그게 이제 슈퍼급이냐, 지금처럼 미니급이냐, 이제 이런 체급의 차이 문제죠. 네. 강력한 그 태풍인데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 같은데 예. 우리 경상도 쪽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전라도 동쪽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구름이 덮는 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태풍이기 때문에 예.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그 경상도 남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우리 서울, 경기 등은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또 다른 여기 이건 장미고 점 하나 붙이면 예. 장마가 되잖아요. 예. 장마 전선이 지금 황해도 쪽에 있는데 예. 그 장마 전선 북한은 지금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 전선의 아랫자락 위계 경기도 등 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밑에는 태풍, 예. 위는 장마 예.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마로 굉장히 심상해서 이 태풍, 장미라는 이름의 태풍까지 겹쳐졌다는 건데 네. 사실 이미 이제 지나간 태풍이 있습니다. 하구핏. 소멸하면서 사실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면서 오히려 장마에 더욱더 장마가 길어지고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태풍, 장미는 단순히 바람만 강한 겁니까? 아니면 역시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그 하구핏과 달라서 그 진로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구핏은 우리나라까지 오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당시 중부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불이 나 있었는데 예. 하구핏이 그냥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린 거고요. 예. 이 5호 태풍 장미는 예. 그 어떤 장마 전선으로 수증기 공급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위력, 본인이 갖고 있는 비구름,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강풍 반경이 저 경상도 쪽으로 진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연히도 장마와 장미 점 예. 하나 붙이고 떼고인데 예. 다른 그 좁은 한반도에 두 기상 현상으로 비가 오는데 뭐 하여튼 그 올여름 특이한 그런 여름으로 기대가 될 거고요. 예. 아까 그 캐럿형 당근형 구름이라고 예, 그랬는데 당근형 구름이 있습니다. 네, 예. 당근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는 좁고 조그맣고 위로 갈수록 퍼지는 깔때기같이 예. 조그맣 그런 구름이 딱 놓이게 되면요. 예. 그 동그란 그 조그만 그 지역에서 구름이 막 그 수증기가 퍼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예. 그런 그 당근형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 비 나타났었거든요. 예. 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장마가요. 아까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사람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중부지방에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중부로 왔다. 또 남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요. 이제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체 전선이죠. 오랫동안 머무르는 선인데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와 북쪽의 찬 공기 덩어리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한반도는 중위대에 있어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대로 큰 공기 덩어리의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 경계면을 정체전선이라 말하고 이 시기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있는 이 정체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떠받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숨을 쉬듯이 약간 북상했다 밑으로 수축했다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다가 또는 좀 내려가서 남부에 걸쳐 있다. 또 내려가서 제주도에 걸쳐 있다. 이런 걸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가 달리. 그래서 거의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가 닥치기 전에 중국 남부는 약 2달여 지속이 되면서 엄청난 비가 내렸거든요. 2달이요? 우리는 한 열흘 이런 정도의 난리를 지금 보이는데 이 열흘 정도에 1년 내릴 비의 반절이 내려버렸으니까 어딘가는 넘치고 잠기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라 우리가 기후 위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가 우리 인류에게 이제 미래에 큰 어떤 삶에 어떤 위험을 준다 이거거든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감하지 않으면 남의 일처럼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 우리 인간이 대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폭우와 장마와 관련해서 기상청이 예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자꾸 틀리고 있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데 이 지적이 타당한 겁니까? 그럼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저 기상청 예보관 출신이고 기상청 대변인 출신으로서 그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정도 비가 많이 올 거다라고는 현대 과학으로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관들이
감지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 어디에서 예. 얼마큼 그러니까 100mm 온다고 그랬는데 400mm가 올 수 있고 예. 500mm 온다고 예상했는데 100mm밖에 안 오고 이런 현상은 예. 그건 뭐 교과서에 쓰여 있는 얘기거든요. 많이 올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지만 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거는 이런 메소 스케일의 조그만 특히 감마 스케일의 이런 작은 그런 국지성 집중호우는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정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내용을. 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네. 도대체 이 장마 언제 끝나는 겁니까? 남쪽은 이제 태풍 지나가면 예. 이 태풍 오늘 지나가면 오늘 예. 저녁 우릉도독도 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는 끝물로 조금 내릴 거고요. 예. 그래서 11일 이후는 남부는 완전히 벗어난다. 14일 예. 광복절 전날 말복 예. 전날인데요. 예. 14일은 중부지방 벗어난다. 왜냐하면 그 장마전선 지금 북한 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 예. 이게 또 내려오면 장마 끝난다더니 하면서 또 이제 또 그럴 텐데 예. 그러나 어찌됐건 예측은 예측이니까 예. 11일 남부 14일 중부권 장마 벗어난다 이렇게 희망적인 그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광복절 연휴 전에는 일단 끝난다고 전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맞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네. 장마가 이제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남부는 11일 빠르면 11일 네. 그리고 중부는 한 14일 정도면은 마무리가 네. 될 거라는데 그 이후에 폭염이 오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1년 중 가장 더운 예. 여름을 저희가 그 비와 싸우느라고 더위를 잊었거든요. 예. 7월 한 20일부터 한 8월 10일이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시기. 예. 그런데 이제 장마가 14일 끝나면 예. 뭐가 오냐? 더위가 당연히 오죠. 예. 지금 구름 덮여 있으니까 햇빛을 못 봐서 좀 이렇지 이제 해만 뜨면 예. 또 그동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땅에 있는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될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더 그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은 계절이 오면 우리가 사막의 40도하고 예. 우리나라의 30도하고는 느끼는 게 달라요. 예. 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더위와 이제 싸울 텐데 그래봤자 그 지나간 그 피크 타임 지나고 그래서 예. 더운 건 사실인데 예. 그렇게 우리가 폭염 일수 이런 일수가 나타날 그런 기록을 깨거나 예. 이제 이런 시기를 다 놓쳤거든요. 예. 더위는 더울 겁니다. 그래서 한 9월 상순까지도 뭐 더위 속에 있는데 사실은 농작물 입장에서 보면 올해 예. 굉장히 안 더워가지고 기온이 안 높아서 예. 농작물들 과일, 냉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예. 빨리 햇볕 나서 더워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광복절 전에는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더위가 오긴 온다. 그리고 굉장히 습할 수 있다. 다만 평소보다 이미 더위의 고점은 지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덥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날씨 얘기 좀 길게 해봤는데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